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39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내일 있을 일. 내일 있을 일을 좀 전망을 해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내일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호랑이 잡는 뭐라고 정말 윤석열 잡는 조은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은석 특검의 활약상에 대해서 환호한 건 좋은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을 많이 밀어붙이고 뭔가 좀 윤석열을 코너로 몰고 간 것까지는 좋은데 결과를 놓고 보자고요. 결과를 놓고 보면은 사실상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혹시 끝난 거 아닐까요? 윤석열은 지금 웬만하면은 특검에 출석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출석 한번 하더라도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출석을 했고요. 원래로 하자면 주 중에 한 번 정도 더 출석을 해야 되는데 주 중에 출석을 안 하고 마침내 토요일에 또 출석하게 됐습니다. 지난 첫 번째 출석에서 두 번째 출석 사이는 딱 일주일의 공간이 빈 거예요. 그 어떤 피의자도요, 1차 소환과 2차 소환 사이에 일주일씩이나 이렇게 여유를 두는, 간격을 두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혜예요. 자, 이거는 누가 원한 걸까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원한 걸까요? 아니죠. 윤석열이 원한 거죠. 결국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보자면 전투에서는 조은석이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에서는 윤석열이 이긴 꼴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 윤석열은 시간 끄는 데 성공한 거잖아. 조은석은 윤석열이 시간 끌기 작전하는 걸 저지했어야 되는데 저지 못한 거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이 지금 일을 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조은석 특검 역시도 이거 윤석열한테 말리고 말았네? 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 그래요. 분명히 잘한다고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끝나고 말았네? 젠장.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이번만큼은 그냥 안 넘어간다. 벼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이번에는 구속영장 친다. 분위기 심상치 않은 내란 특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을 몰아세웠어요. 통쾌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봐서 결국 윤석열은 1차 소환에서 2차 소환까지 간격을 일주일씩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몇몇 가지 수모를 겪긴 했지만 수모를 겪고 안 겪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원하는 전략 목표에 얼마나 쉽게 다가갔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윤석열은 전략 목표를 달성한 거고 조은석은 실패한 겁니다. 이거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조은석 특검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내란 특검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매우 살벌하다고 그래요. 결국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됐네. 윤석열 지 맘대로 돼버렸네. 야, 이대로 물러나면 안 돼. 자, 이번에는 윤석열 꼭 감옥에 입고시키자. 학교에 입교시키자. 라는 그런 각오를 현재 가지고 있다 그래요. 분위기가 꽤 살벌하다고 합니다. 지금 전망 나오기로는 늦어도 다음 주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을 비롯해서 연이어서 계속 진행될 이 소환에 윤석열이 응하지 않는다면은 곧바로 체포영장에 돌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내일뿐만 아니라 모레나 글피 정도에 한 번 더 3차 소환까지 하고 그 3차 소환 이후에
영장을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3차 소환에 윤석열이가 응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네. 네. 체포영장을 동원해가지고 강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 조은석 특검이 지금 이를 갈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소환을 앞두고 내란 특검은 자체적으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윤석열을 소환하게 되면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얘기부터 하게 될 거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삼부 토건의 주가 조작은 과거 삼부 토건, 그러니까 삼부 토건이 지금 망했거든요. 근데 망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주가 조작이 일어납니다. 이 주가 조작을 윤석열 혹은 김건희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혹은 직접 가담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자, 삼부 토건 주가 조작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부 토건 주가 조작하면 제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분명히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사기가 맞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자, 그러니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소환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 김건희를 쳐넣겠다는 얘기인 거죠. 동시에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든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든 여기에 윤석열이 직접 간접으로 개입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개입돼 있으니까 이거를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 특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일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주호와 박종준 등 윤석열과 꽤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을 현재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주호는 교육부총리인데도 내란 당시 윤석열이 소환하는 국무위원 명단에 빠져 있었죠. 박종준 이 사람은 경호실장인데 결국은 윤석열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 이주호와 박종준은 윤석열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윤석열과 좀 거리가 있었거나 혹은 윤석열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내란 특검은 윤석열을 조기에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윤석열이 소환 조사를 받죠. 5시간, 열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받은 시간은 뭐 5시간 남짓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한 7, 8시간은 윤석열이 조사를 거부한이라고 허비한 시간이라고 하죠. 자, 이런 윤석열의 반응은 그대로 지난주 내내 발현이 됩니다. 주중에 2번인가 3번인가 윤석열 소환 날짜가 통보가 됐는데 윤석열 다 거부해버려요. 결국에 2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하고 마침내 내일 출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윤석열은 결국 자기가 시간 끌고 싶을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윤석열의 땡깡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윤석열의 그 소환 문제라든지 혹은 강제 수사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전이 없는 상태죠. 조은석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상할 겁니다. 열받은 조은석이라고 썼는데 사실 열받았다기보다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기가 윤석열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작전을 잘 짜는 사람인데 얼떨이요 이번에는 윤석열한테 말렸네, 자존심 상해, 뭐 이런 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지금 윤석열이 나름 영악하고 영리하게 지금 수사를 대처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윤석열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가리에서 지금 이게 나와가지고 수사에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외에 다른 사람이 수사와 관련된 대처를 하고 있다. 누구? 김주현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은석이 열받은 것은 윤석열에 대해서 열받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민정수석한테 열받은 거다라고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열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은석 특검은 벼를 수밖에 없죠. 더 밀리면은 자신의 입지는 물론이고 특검의 입지, 향후 이 조은석 특검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이 생존, 미래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모두 망가질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윤석열이든 김수미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게 자 김주현이든 조은석 입장에서는 반드시 돌파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벼르고 있는 겁니다. 특검이 벼르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특검이 지금 윤석열을 소환시켜 놓고 벼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나름 자기들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내란 특검이 외환죄 부분에서 상당한 수사 성과를 얻었다고 해요. 보면은 많은 법률가들이 외환죄의 구성을 하려면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다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형상 외환죄를 띠고 있으나 중요한 내부 요인 몇 가지를 빼먹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인정이 될지 참 의문스럽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특검에서는 돌파할 수 있는 구멍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즉, 이 외환죄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고 여기에서 혐의 입증 가능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상당히 흥분하다고 하고 있대요. 반면 윤석열은요, 지금 계속해서 불리한 증거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편에 서 있었던 한덕수조차도 최근에 입장을 바꾸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출석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봤자 손해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끔벌이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나 정황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검사들이 알려주는 수사받는 비법. 첫 번째 도망가라. 두 번째 백을 써라. 세 번째 돈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1도, 200, 3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윤석열이 딱 그 상황인 거죠. 도망가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란 특검이 외환죄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앞서서 내란죄 부분, 계엄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외환죄 부분을 통해서 새롭게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외환죄 부분에서 뭔가 하나를 잡고 윤석열을 외환으로 구속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환죄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죄는 형법 제2장에 등장하는 규정인데요. 형법 제92조에서 104조의 2까지 약 15개 조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 이적죄, 시설 제공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 일반 이적, 간첩 등등이 있습니다. 이적이 나오는데 이 이적은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적들한테 군사상으로 중요한 시설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우리 국군한테 상당히 우리 아군한테 상당히 중요한 군사시설, 이 군사시설을 파괴해버리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군이 북한으로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중요한 다리를 하나 지나가야 되는데 이 다리를 폭파시킨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북한으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이럴 때 쓰는 제목이 시설 파괴 이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이적, 이건 뭐 뻔한 거고요. 예. 자, 이렇게 이적죄와 외환죄, 여적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외환죄에 속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는 얘기들이 많죠. 이 외환유치죄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시작된 환란, 우환, 외국으로부터 시작된 우환을 우리한테 끌어들였다. 그래서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외환죄라고 합니다. 여적죄는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하면 여적죄입니다. 아무튼 자, 외환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윤석열에게 적용되는 것은 외환유치죄입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윤석열이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냅니다. 그 무인기를 보고 빨끈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외국과 통모하여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이 무인기를 보냈죠. 이 무인기를 보고 북한이 빡 돌아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게 외국과 통모하여, 통모는 아니지. 이게 외환을 유도한 거는 맞는데 외국과 통모를 한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외환죄 적용이 가능한가?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북한은 외국이 아니거든. 반국가 단체지. 자,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에 보니까 이 외환유치죄는 그대로 국가보안법도 적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에 외환유치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과 통모했다. 요건 아니잖아. 네, 이 부분인데 이번에 조은석 특검에서 이 부분을 우회할 수 있는 증거물들과 정황을 찾아냈다고 하죠. 엄청난 겁니다. 결국 윤석열하고 그 일당들은 사형이 답이 단 거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외환유치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이적죄가 적용된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 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북한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 이번에 무인기 사태 같은 경우는 딱 일반 이적에 속하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충분히 윤석열도 걸려드는 상황입니다. 외환유치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외환죄의 일종인 일반 여적죄가 통용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국가보안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 수행입니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별에 따라 처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외환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에 대해서 외환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은 윤석열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을 찾아놓고 지금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좀 더 빨리 불러와가지고 빨리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눈치를 까고 안 나타나는 바람에 지금까지 미뤄진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문제는 판사들이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판사가 맡게 될 겁니다. 정재욱 부장판사, 박정호 부장판사, 이정재 부장판사, 남세진 부장판사. 이 중에서 이정재 부장판사가 지난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그 판사입니다.
이 판사들한테 다시 또 영장이 들어가게 생겼어. 아, 진짜. 이거 뭐 판사들 뭐 하나도 믿을 만한 놈이 없는 거다. 그죠? 진짜 중요한 거는, 법원을 개혁해야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말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난동의 좀비 공장님께서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는데,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목적수행죄에 보면은 여적죄를 비롯한 이 외환죄를 반국가 단체에 저지른 경우에도 외환죄를 적용한다라고 포함이 돼 있어요. 예, 보세요.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여기 보면은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에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과 함께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북한이 비록 적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외환죄 적용이 된다.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국가보안법을 통해 가지고 징검다리를 거쳐서 외환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내일 어쨌든 윤석열이 출석을 하는데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지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네요. 아마 내일 시간을 윤석열이 안 지키게 되면 내란 특검에서는 그거를 기화로 윤석열을 또 감옥에 보낼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다 열받았거든. 그래서 내일 윤석열이 몇 시에 출석하느냐, 늦게 출석하느냐, 제때 출석하느냐. 만약에 늦게 출석한다면 특검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